자, 조금 디테일한 얘기들을 해봅시다. 쭉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부터 봅시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풀이는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웁니다. 하나는 뭐고?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고, 또 하나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풀이, 완전 제곱을 이용하는 풀이, 이렇게 배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2차 방정식에 풀이를 하는 것까지는 중학교 3학년 때 다 할 수 있어야 돼. 근해 공식까지 하고 판별식 쓰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와야 합니다.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이 고등학교 오면은 허금 갖는다라고 말만 바뀌지. 그죠? 거기까지는 해결이 돼 있어야 하고요. 고등학교 때 기본 개념으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에 대해서 배웁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일 때 이런 얘기까지 정리가 돼 있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막 섞어 쓰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단원 2차 방정식이 있고 뭐 함수가 있고 그 앞에 나머지 정리 있고 항등식 있고 나머지 정리 있고 이런 각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어. 각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부등식도 있고 3차 방정식도 있고 막 있어. 근데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단원에 전부 다 나오는 유형이 있어. 대표적으로 미정계수 같은 게 그래요. 어떤 식에 A 구하고 B 구하고 K 구하고 M 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 맞아? 미정계수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대표적으로 미정계수 같은 걸 예를 들면 그런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구하는 방식, 나머지 정리해서 방정식에 대표적으로 이런 게 미정계수 구하는 방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함수에서는 교점, 최대값, 최소값 뭔가 하나 제시되고 나머지 찾고 이런 너희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매듭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매듭이 어떤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배우고 나면 이 뒷단원부터는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매듭이 다시 생겨. 앞에는 없었던 형태가 다시 생긴다고. 그러면 또 어떤 부등식하고 관련된 얘기를 배우고 나면 부등식하고 관련된 매듭이 또 생긴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단원이 있을 때 너희들이 그래서 수학이 초등학교 때부터 매듭이 늘어나 이게. 그래서 수학이 그지 같은 과목이에요. 중학교 때 어떤 시점에 하나가 딱 빠지잖아? 그러면은 그 이후로 어떤 매듭 하나를 영영 못 푸는 상황이 온다니까? 근데 재밌는 건 또 니들이 정말로 이를 갈고 열심히 하면 이 매듭을 풀면서 앞에 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와요.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이 매듭을 풀면서 앞에 거를 내가 따로 중학교 거를 공부를 안 해도 1학년 과정이 어느 부분이 내가 약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와. 왜냐면 수학은 어떤 단원에 연결되는 매듭이 그 뒤에 계속 나오거든. 얘랑 연결되는 매듭이 계속 나온다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수학은 하나가 빠지면 힘들어요도 맞고 본인이 열심히 하면 다 커버가 가능해요도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너희들이 공부하는 거를 보면 선생님 저는 방정식 개념이 힘들어요, 함수 개념이 힘들어요 이 지랄을 하고 있다고. 이거 해가지고 여기 앞에가 해결이 안 나. 문제가 영영 안 풀려. 무슨 말인지 알아? 물론 이 함수랑 관련된 매듭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돼. 근데 그거는 개념이 흔들려요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너희들이 어떤 특정 단원이 공부하는 게 어려우면 그 단원에 있는 유형을 전부 다 외우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앞에서 너희들이 빈 게 해결이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중에 또 대수 미적분 하다 보면은 선생님 저 로그가 도저히 안 돼요, 삼각함수가 도저히 안 돼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특히 이제 삼각함수가 안 된다는 애들이 많아. 삼각함수가 안 된다는 애들은 어디에서 빠져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혀 안 보던 중학교 2학년 도형이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
중학교 2학년, 3학년 2학기에 도형이 좀 약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대수 가면은 삼각함수가 도형 단원이라서 여기 힘들다 그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책 펴서 본다고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은 삼각함수가 저기는 약해요. 그런 개념 설명을 다시 받아야겠어요. 내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요청을 많이 받는데 그런 생각이 너희들이 삼각함수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센수학 같은 유형책 있잖아. 그 유형을 전부 다 외우겠다는 생각으로 유형을 파고들어야 돼. 그게 특정 단원이 어려울 때 하는 공부법이야. 무슨 말인지 돼요? 개념을 앞만 봐봤자 이거 줄 아무리 세워봤자 해결이 안 돼.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모르는지, 모르면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엮이고 엮여서 수학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것만 나옵니다. 아니던데요. 시험 보니까 졸라게 어렵던데요. 그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 거 한 5개 섞으면 졸라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근데 니들이 이게 얘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그걸 완벽하게 그렇게 파악을 해서 푸는 친구들은 없어. 그 중에 한 절반은 감과 깬또로 뭐 이런 거겠지 하고 갖다 맞추고 이거는 내가 아는 건데 왜 최근에 했던 거는 기억이 나고 옛날에 했던 거 기억 안 나거든. 근데 그거를 잘 버무리는 애들이 수학 잘하는 애들이고 잘 못 버무리고 이거는 내가 알겠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가 나오는 게 수학 못하는 애들이라고. 그럼 수학 못하는 애들은 뭐야? 내가 옛날에 배운 걸 못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건 지금 단원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뭐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평소에 많이 풀면 옛날 거를 자꾸 끌고 오게 돼. 니들 머릿속에서. 그럼 복습을 안 해도 저절로 복습이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를 평소에 어렵게 하고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쉽게 해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어려운 걸 졸라게 풀다가 시험 가까워졌을 때일수록 그 단원에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그런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평소에 공부를 어렵게 하세요. 어렵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절로 복습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알겠죠? 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얘기 나온 다음에 뭐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다 유형 얘기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다 유형 얘기야. 개념 얘기는 2차 방정식에서 얘까지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돼? 그럼 다 유형 얘기라고. 판별식 써서 어떻게 바꿔요? 뭐 어떤 상황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문제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만약에 2차 방정식에서 이번 시험에 조졌어. 아니면은 2차 방정식이 힘들어. 아니면 앞으로 볼 건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너희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계속 읽으면서 아 이런 얘기를 하네라는 걸 익히세요. 친해져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하는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는데 이제 중학교 1, 2학년 되는 애들 보면은 막 계산을 빨리 하려고 막 글씨 날라가고 막 괜히 막 암산 더하고 암산하지 마. 암산하지 마. 제발 암산하지 마. 제발 암산하지 말고 뭐 이렇게 빨리 풀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시험 시간이 부족한 애들이 있어. 시험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문제 해석이 안 돼서 부족한 거야. 뭐 무슨 뭐 플래시 같이 손이 안 움직여서 시험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야. 문제 보고 멍 때리고 있어서 부족한 거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읽으면서 한 번에 해석이 되면 시험 시간이 절대로 안 부족해요. 근데 문제를 보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읽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막 문제 풀다가 다시 읽죠. 문제 풀다가 다시 읽고. 이게 한 번에 해석이 안 되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니까 샤프 들고서는 계속 쳐다보고 있죠. 막 괜히 막 뭐 그렸다가 그래프 그렸다가 막. 그래서 시험 시간이 부족한 거야. 문제 해석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가 시험 시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더 그래요. 특히 고등학생들 너희들 이번 시험에서 시험 시간 많이 부족했죠. 왜 그러냐면 문제를 읽고 뭔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하는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 외국어 공부하듯이 해야 된다고, 수학 공부를. 수거 외우듯이 문제를 외워야 된다고. 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이제 푼다는 것보다 문제하고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문제가 빨리 읽혀. 자, 수학 공부는 좀, 이거 뭐 내용이랑 딴 얘기인데, 수학 공부는 나는 2시간에 30문제 풀면은 많이 푼다고 얘기를 해요. 2시간에 30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획을 과하게 잡으면 안 돼. 2시간에 30문제 풀면 정말 많이 푸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공부 계획을 1시간에 10문제씩 잡아서 해야 돼요. 1시간에 10문제씩. 내가 얘기하는 문제는 기본 문제 아니다. 기본 문제 아니에요. 기본 문제는, 그러니까, 난 제발 좀 부탁인데, 책을, 그러니까 학원 숙제 같은 건 어쩔 수 없어. 학원에서는 책을 다 떼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뭐, 나는 공부를 학원 숙제만 하는데요. 뭐,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뭔가 따로 공부를 할 때는 책을 사서 제일 어려운 것만 푸세요, 그냥. 그냥 센수학 기준으로 C단계만 풀고 책은 버려. 나머지 B단계 뭐 기본적인 건 학원에서 다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책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니들 따로 보는 책이 있다면 하는 얘기야. 학원에서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잖아. 학원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이 책을 뭐 하나 더 사서 보고 싶어요. 더 사서 볼 수 있지. 더 사서 볼 수 있는데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고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센수학 같은 거 사서 C단계만 보고 더 어려운 단계야. 뭐 블랙라벨 이런 책이면은 2, 3단계만 보고 3단계 너무 어려워. 그럼 2단계만 보고 버려. 책 아까워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학원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매싱이죠, 지금. 스매싱이 문제가 많은 책이야. 내가 일부러 좀 거지 같은 책을 골랐는데, 스매싱을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단원을 하나 이렇게 나가요. 어떤 단원을 이렇게 나가면, 너희는 자기 자습 시간에 학원 숙제 말고 이 단원을 여기를 다시 푸는 게 꼭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책을 여러 권 풀 필요가 없어. 이해돼? 근데 숙제만 따라가기에도 버거운 친구들은 숙제만, 그러면은 사실은 성적이 나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개인 자습 시간에 뭔가 나는 무슨 책을 더 봐야 돼요, 자료를 더 주세요 할 시간에 여기서 틀렸던 걸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원이 하나 더 나갔어.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한번 다시 봤으면 잘 풀려. 일주일 단위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단위도 뭐. 그럼 또 내가 이만큼 진도를 더 나갔어.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책이 시험 범위까지 진도가 어느 정도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로 진도가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학원에서 프린트를 아무리 줘도 나라면 나한테 얘기를 할 것 같아. 나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숙제 좀 줄여줘라. 그러면은 이 작업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문제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니들이 책에다가 막 풀어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 제일 좋은 건 똑같은 책 한 권 더 사는 거고, 제일 좋은 건 나는 똑같은 책을 여러 권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나 어떤 다른 책을 봤는데 비슷한 문제 이거는 공부를 했으면 무조건 발견돼. 이거 나 여기서도 틀렸는데 여기 또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네가 알 수 있는 노트에다가 스매싱 몇 페이지 몇 번 이렇게 표시를 메모를 해놔서 너희들 공부는 나중에 시험 공부는 얘를 보고 하는 거야. 얘를 쭉 훑어. 다시 넘겨. 그럼 너희들이 시험 볼 자료를 평소에 만들어 놔야 돼. 전 과목이 다 똑같다. 전 과목이 다 똑같아요. 전 과목이 책을 2권 이상 볼 필요가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물론 아주 기본적인 막 교과서 수준의 기본 문제밖에 없는 책이면은 안 돼요. 안 되고 보통은 학원 교재랑 학교 부교재 있으면 그 2개만 보면 돼.
보통은. 보통은 그거 두 개만 보면 되고, 학교 부교재가 없으면은 적당한 난이도의 책 하나 해서 보면 되는데, 두 교재, 학원 교재와 부교재를 너희들이 처리하는 방식이 똑같아야 돼.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랑 여기서 나오는 문제 비슷한 거 메모하고, 그 다음에 내가 틀렸던 거 이렇게 메모해서 맨날 책 이렇게 막 넘기면서 볼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잘 풀렸던 것들은 여기서 하나씩 지워 나가는 거고, 나중에 가서. 그래도 안 풀렸던 것들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도 안 풀렸던 것들. 그리고 나서 시험 한 2주 전, 1주 전 가서는 그때 새 거 푸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전에 잘 풀렸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새 거를 푸는 겁니다. 새 문제집을 하나 사서 역시 난이도 있는 것만 좀 보던지, 아니면 불안하면 처음부터 풀던지, 아니면 그냥 나한테 프린트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한 100몇십 개 쫙 풀고 그러고 시험 보는 거야. 선생님이 과거에 저기 대구의 대검고 학생, 그때 자사고일 때 대검고 학생 시험 대비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시중 문제집만 가지고 했어. 센수학, 일품, 블랙라벨 이렇게 세 권 가지고 했는데, 내가 걔 숙제를 어떻게 냈냐면 센수학을 뭐 일단 처음에 2단원 내요. 2단원. 그 다음에 센수학 3단원하고 일품 1단원을 내요. 그 다음에 센수학 4단원하고 일품 1, 2단원하고 여기 다시 풀고 여기 다시 풀고 블랙라벨 1단원 내요. 이렇게 계속 따라오게. 이게 책들이 문제가 그렇게 안 많아. 얘는 문제가 많은데 얘들이 문제가 그렇게 안 많아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지겨워. 왜? 여기서 틀렸던 거, 틀렸던 것만 다시 보면 돼. 틀렸던 거. 그럼 나중에 가면은 쌤 같은 경우에는 몇 바퀴 봐서 지겨워. 그럼 얘 빼고 얘네 둘이 틀렸던 거. 시험 볼 때까지 프린트 한 장도 안 나갔어. 그렇게 해도 돼. 프린트 한 장도 안 나가도 된다고. 프린트 한 장도 안 풀어도 돼. 근데 내가 틀렸던 거 다시 풀려고 그럴 때 너희들이 어느 정도 집중력으로 풀고 있는지가 의문인 상황들이 좀 있어. 의문인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그냥 숙제한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해야 돼? 네, 그리고 잔소리를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발 좀 내가 푸는 대로 푸세요. 죽이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중3들. 시험지에 이렇게 써있는 애들은 다 맞았어. 근데, 이지랄한 새끼들 다 틀렸어. 어떻게 돼 있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푼 적이 없는데, 이지랄로 푼 새끼들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나는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푼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푸는지 모르겠어.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부등식 써서 푸세요. 정말 신기하죠? 제발 내가 푸는 대로 푸세요. 죽이고 싶으니까. 그다음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정식 계열. 방정식 계열은 얘랑 똑같아. 대신 x축과 만나는 점 아니면 1차 함수와 만나는 점 아니면 2차 함수와 만나는 점이잖아. 맞아? 그럼 누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방정식에 해다잖아. 그리고 만나는 점, 교점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뭐야? 연립이죠? 연립 방정식이죠? 그래서 y는 fx와 y는 gx가 만나면 넘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의 방정식에 뭐 근이 몇 개다, 뭐 이거의 두근의 합이 뭐다, 두근의 차가 뭐다, 뭐 전부 다 그런 얘기들 아니야. 맞아요? 미정계수 섞이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얘기. 최대 최소 얘기는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부등식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근본은 이차함수다. 앞타임에서 내가 전부 다 얘기했어요. 맞아요?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3, 4차 방정식하고 연립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3, 4차 방정식은 뭐랑 똑같아? 너희들이 앞에서 하는 인수분해랑 똑같아. 인수분해에서 3차식 인수분해 할 때 x에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하면서 인수정리 이용해서 뽑아내고 인수분해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하자. 3, 4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에서는 우리는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 전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2차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3차를 구하면 뭐 x에 1 넣어서 0 됐다 그러면 여기가 2차 나올 거 아닙니까? 뭐 방정식이면. 그러면 얘는 너희들이 3, 4차 방정식 문제의 절반 이상 3분의 2가 2차 방정식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얘까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고, 뭔 말인지 돼요? 여기에서 중근을 갖거나 여기에 x-1이라는 애가 있으면 중근을 가지니까 근이 두 개가 되는 거고, 알아들어? 그래서 3, 4차 방정식에서 유형을 가르는데 누굴 계속 이용하냐면 2차 방정식을 계속 이용해요. 4차식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계속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3, 4차 방정식도 2차식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내용을 믹스해서 문제를 만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1차 하나 빼내면 여기가 2차 방정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해줘야 한다고.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연립방정식도 뭐랑 관련된 얘기밖에 안 나와? 2차랑 관련된 얘기밖에 안 나와. 그럼 얘도 2차 방정식이야. 특별한 유형 빼고는 전부 다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두근해. 그리고 좀 제발인, 여기는 없겠지. 곱셈공식 좀 외우고 곱셈공식 변형식 계속 나오는데. 맞아. 그 다음에 너희들 3차 방정식 이후로는 요거는 가자. 내가 뭐 니들 고1들 얘기한 적 있는데 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형태가 나왔을 때 이제부터는 인수분해다잉. 3차 방정식 앞에 니네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얘 보이면 뭐 하라고 그랬어? 곱셈공식 변형식 쓰라고 그랬지. 중간고사까지는 100% 얘로 바꿔야 되는데 100% 얘로 바꿔야 되는데 기말고사에는 굉장히 슬프게도 100% 얘로 바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한데 얘랑 얘가 한 5대5, 6대4, 6대4, 6대4 6대4 정도로 얘 비중이 조금 높아집니다. 알아들어?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니야. 굉장히 슬퍼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얘로 바뀌는 형태는 무조건 누가 있냐면 방정식이 있어. 방정식이 있으면 100%야. 그래서 그리고 x랑 상수로 돼 있어. 이렇게 생겼든지. 얘네는 다 인수분해야. 다 인수분해. 방정식이 있으면. 근데 방정식이 없이 이런 거 그냥 이거 자체를 물어봤다 이런 느낌이면 그래서 4 정도가 여기가 있는 거야. 그냥 이 형태라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바꿔. 그런 다음에 이거 따로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하고 하면 돼. 그래도 돼. 상관없어.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해도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나는 하나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인수분해를 기억하는 게 낫지. 그런 다음에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A 플러스 B 같은 거나 이런 거 나올 테니까. 알아들어? 기본적인 개념 설명만 한 거고 예제 랑은 다음 주부터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어 나갈 거고 중3들은 방정식 들어가면 되죠.
여기는 왜 깨끗하죠? 우리 복소수 안 끝났나요? 오씨. 중3들은 다음 주 목요일 7시까지. 금요일이죠? 화금에 오는 친구들은.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아니다. 이렇게 급하게 가지 말자. 진도 조금씩 나가겠습니다. 한 반씩만 나갑시다. 몇 번까지 했어? 2차 방정식이 졸라게 많지. (150조까지) 150조까지 복소수 마무리 안 돼 있는 거 있으면 하고 150조까지 해오시고요. 고1들은 고1들은 241조까지 한 절반쯤 될 거예요. 고1들은 241조까지 다음 주 아니 니들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오늘 월요일. 네? 오늘 월요일이야. 네? 근데 목요일에. 니들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중3들은 다음 주까지예요. 다음 주까지고 이번 주에는 좀 이렇게 풀고 이렇게 좀 정리하고 모르겠는 거 고난도 좀 풀어주고 할 테니까 너희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니들은 바빠. 그렇게 해오시기 바랍니다.